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이제 철학인지 방법인지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것을 알려달라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하루에 그 한 200개 정도 코스피 100개, 코스닥 100개 정도 종목을 어느 증권회사 가든지 등락률 상위 종목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관심 종목에 옮긴 다음에 그 종목 하나하나씩을 클릭을 해가면서 네. 아 이거는 왜 되고 안 되고를 다 점검을 합니다. 제 책에도 이제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 12가지가 있고 네.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가 있는데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12개 종목에 해당되는 건 다 쳐냅니다. 200개 중에서요. 그걸 다 쳐내고 나면은 한 2, 30개가 남는다. 1차 하고 나면 그러면 그 2, 30개를 가지고 예. 일봉 200일, 그 일봉 600일, 예. 그리고 주봉, 월봉을 그대로 봐가면서 여기서 또 걸러내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다 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로 걸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2분 걸리고 이제 뭐 2, 3차까지 하면은 다 합쳐서 한 20분? 그러니까 100개, 200개를 그렇게 하는 200개를 거예요. 200개를 한 하는데 20분. 그 정도면 그 병아리 감별소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이제 물론 마지막에 이걸 진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데 통상 한 바퀴 돌려서 하는 데는 파이널 몇 개 고르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좀 장 변동이 심한 오전 9시 때가 좋을까요? 말씀 12시 때가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실거래가 5만 건 이상 거래되고 제가 투자하는 유형이 단기 매매 위주거든요. 이거는 한 그동안의 데이터를 검증해 본 결과 오후에 종목을 서팅하는 게 좋고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매수도 2시 반 이후에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사는 거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다. 이렇게 검증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사서 다음 날에도 보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단기 매매니까 이제 잔고로 홀딩을 해야 되죠. 예. 아시는 분은 하루에 거래를 100번 하시더라고요. 그날 안에 다 끝내시는 분도 있길래 그래서 단기 매매라고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는가 궁금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이제 가벼운 종목은 10% 그리고 무거운 종목은 5% 이익을 내고 나오는 걸 원칙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10% 가면은 무조건 팔고 그러는데 그럴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될 확률은 10%도 안 되고 대개 뭐 이렇게 조정받는 게 많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회전율을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종목당 평균 회전율이. 왜냐하면 어떤 거는 1년 물릴 수도 있고 2년 물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 평균을 내면은 3개월 내지 6개월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돈다. 그러면 제가 10%를 이익을 내고 팔잖아요. 1년에 4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40%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돈다. 그러면 10%씩 두 번이면 20%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돌아도 결코 섭섭치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내를 갖고 그거를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때가 올 때까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참. 예전에 저 강의할 때 손들고 이러더라고요. 전 2달 때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인데 언제 오느냐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팅을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도는 종목들이 나오더라. 이번 주에 진짜 힘든 장이었었잖아요. 진짜 힘들어도 이렇게 바닥에서 도는 주가 주식들은 결코 하루에 한 종목 이상 좋은 게 나온다는 거가 헛말이 아니다. 그런 걸 제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종목을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의 기준을 한번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선정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저가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월요일만 해도 한 5개 정도 종목 그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의 그 투자 패턴하고 성격 성향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바이오를 보면 월요일 날 잔잔한 아무 거래량도 없던 없었던 게 월요일 날 갑자기 여기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 터져.
터지면서 60일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죠. 소위 쌍바닥을 이루면서 월요일 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화요일 날 많이 상승했죠. 10% 이상 상승해서 바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요새 뭐 게임주나 엔터주, 메타박스 이런 그런 거 아니라도 여기 쌍바닥 찍고 도는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 시스템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이네요. 엄청 올랐네요. 29일 날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쌍바닥 찍고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이후로 장이 조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아주 미미할 겁니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 그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사용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를 보면 차트를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거래량을 전 앞에 나온 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네요.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고 이 앞에 거래량은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세력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이만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지 않고서는 세력이 거래량을 들어올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특히 월요일 날은 주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이제 또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또 한컴라이프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 거래량이 미미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아주 안 좋을 때만 해도 우리가 턴어라운드 된 것만 골라도 5개 종목이 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화요일 날을 보시면 SG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죠? SG를 보시면 전에는 거래량이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약하다가 화요일 날부터 이제 그야말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 날이면은 거의 주가가 바닥을 칠 때죠. 그런 날에도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도는 이런 종목들이 생깁니다. 좀 더 좁혀보시면 진짜 여기 쌍바닥에서 여기 엄청난 그죠? 이런 거는 확신을 갖고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쪽에 바닥이 보이는데 이 바닥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쌍바닥을 이루면서 화요일 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일 날 10% 이상 상승했다가 꺾였기 때문에 바로 이익을 실현하고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때는 갭상승 해갖고 장대 음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 책에도 나왔듯이 진입을 추가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딱 한 번만 이익을 실현하고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쌍방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비록 저가주지만은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이루면서 전고를 돌파하면서 화요일 날 급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화요일 날 그죠?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전고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요일 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위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위 저점 고가널이라고 제 책에 썼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이 생겼다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려와가지고 이 장대 양봉이 훼손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화요일 날 커다란 장대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바닥이 이제 뭐 몇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바닥 이후 아래는 내려가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 나중에 이 거래량을 믿고 들어가면은 이 실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은 4개 종목이 고를 수가 있었고요. 수요일 날 보면 MF 코리아라고 MF 코리아도 이제 그죠? 수요일 날을 보면 저 밑에 바닥부터 최고 바닥이네요. 최고 바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수요일 날 상종가를 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정도로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상종가에도 들어가야 될 상종가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상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상종가에 들어가는 거는 확률이 얕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바닥에서 완전히 돌아서 상종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쫓아 들어가면 그 다음날 10%는 확실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대량 거래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싸게 들어온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가장 싸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너지면은 뭐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상종가까지 만들려면 세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겠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저거 이상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물량을 털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지만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날이 첫날이니까 오픈빨이잖아요. 네. 가게 오픈한 날인데 설마 벌써 문 닫겠냐. 그렇죠. 예. 그래서 세력과 함께 세력을 따라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아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도 바닥에서 들어온 종목도 많이 나온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수요일 날 거의 뭐 바닥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돼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진바닥이죠. 그래서 이 진바닥이 내려오기 전에 얘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이게 지금 13,396원까지 올라간 게 지금 4,500원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수요일 날 보면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10% 이상 상승하면서 이것도 갭 상승해가지고 진장대 운동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요 다음날 한 번만 10% 먹고 그 다음날은 진입하지 않는 게 우리 투자 원칙상 맞는 거라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하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U 메디칼 완전히 여기서 1,000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두세 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얼마나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앞에를 완전히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비록 꼬리를 조금 달았더라도 이 많은 거래량을 믿고 이게 턴어라운드 된 거니까 이제 상승의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수요일 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팜스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용기를 드리려고 이런 게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팜스빌을 보면 완전히 앞에 보면 진바닥이 있는데 이날 모든 거를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수요일 날 양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세력이 들어와야지나 가능한 일이지 개미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록 목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화요일 날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거의 4,800원대 4,500원 넘어서 4,800원 여기가 이제 거의 바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화요일 날 보시면은 전날 아마 송의 모습을 보면 상종가 정도 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요날 굉장히 높게 상승했는데 그 다음 날 조금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오늘이죠. 굉장히 높게 상승했는데 이런 거는 좀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검색된 종목만 해도 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F 코리아. 그 어제 긴 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게 뭐 완전히 바닥을 다졌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된 종목이다. 그야말로 일사분면의 오르막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음봉이 나고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 세력이 아직 못 빠져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스마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를 봉우리를 좀 많게 봉을 보면 어휴 바닥이네. 네, 아주 바닥 저쪽에 또 아주 바닥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이 거의 뭐 6,000원대에서 5,000원 여기서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것도 조금 기다리면 우리한테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ADM 코리아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돼서 얼마 안 된 건데 이게 12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401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반등하면서 반토막 이상 난 거가 반등을 하면서 큰 거래량을 싣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세력이 충분히 내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조금 올랐고 세력을 믿고 세력을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입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JMI 그러니까 좀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네요. 네, 보이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JMI도 보시면 이 바닥이 너무나 단단한데 이 바닥을 지금 돌파하면서 그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높다. 그래서 세력을 믿고 세력을 따라서 진입했다가 세력이 나가기 전에 한 10% 정도 먹고 세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최소한 50% 이상부터 털기 시작해서 한 100% 정도 올라가야 자기 물량을 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털기 전에 싹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욕심을 안 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한 10% 먹으면 뭐 단기 매매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상 왠지 막 좀 더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겠네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제가 추구하는 게 단기 매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팔고 나서 살 종목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걸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팔고도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나 살 종목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 먹고 나오고 또 10% 먹고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회전율도 높으면서 장기간으로 볼 때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구. 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 한 달 동안 바닥을 다주면서 다가 저점을 아주 옛날 보면 신저가네요. 그죠? 완전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바닥을 다주면서 올라오는데 이 바닥을 치고 나서 지금 세력이 들어왔듯이 들어온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지금 그거를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부터 세력이 나는 이거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를 그 거래량으로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믿고 우리가 쫓아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만 해도 한 5개 종목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또 오늘 금요일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종목은, 좋은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바이오 플러스, 여기 보면, 이거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5,000원 하던 게 지금 22,000원까지 거의 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새로, 전에 바닥을 뚫고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세력이 이거를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들어온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상승 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I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에 많은 바닥이 다지고 다져진 그 바닥을 치고 나서 오늘 거의 상한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거래량, 앞에 있는 잔챙이 거래량을 다 압도하면서 먹으면서 누가 쓸어갔다는 거예요. 소위 세력이 이 앞에 물량을 다 수거한 거죠. 수거하면서 자기 보유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좀 기대가 된다. 왜냐 또 바닥이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로 하락하면 진짜 추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YM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거라서 오늘 다 하네요. 이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그 월요일, 화요일 날 굉장히 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진 거를 세력이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이 바닥 이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이 이하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용납 못 하겠다. 그래서 오늘 어제하고 그제 이제 장이 조금 돌면서 오늘 이제 날을 잡아서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 종목마다 그 주포가 있다라는 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뭔가 느껴져요. 근데 수백만 주가 거래된다는 게 주포가 없이는 주도 세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일개 개인이 저거를 조정을 하겠습니까? 다 주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유제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도 이게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내려온 건데, 보시면은 그야말로 18,950원치 갔던 것이 지금 거의 뭐 6,300원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가 그렇죠. 오늘 이 앞에 있는 진짜 많은 거래량을 흡수하면서 잠대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력이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전에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야말로 고가 대비 벌써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JMI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닥이 일정 수준만 내려오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떤 주포가 있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00원이 넘던 주식이 지금 1,300원, 200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싸졌습니까? 거의 뭐 반의 반 토막 나듯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 내려왔는데 월요일에도 최근에 며칠 동안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에 있는 평균 거래량보다 늘면서 가격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세력이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등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이제 저가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게 무려 5개나 이렇게 우리가 그 지책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를 해보면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날아다니는 주식, 게임주나 엔터주 이런 데 들어가서 굳이 물릴 필요 없이 고점 매수하지 마라. 제가 전에 그런 고점 매수만 하다가 물려가지고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하게 해야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시야를 넓히시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가에서 도는 이렇게 바닥주를 할 수가 있으며 또 이제 실력이 늘면 꼭 저가에서만 도는 주를 사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도는 주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실력에 붙으신 다음에 해보시면 얼마든지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수익을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네네.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신저가, 거의 네네. 역사적 저점인 거를 사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 이유가 안정성 때문인가요? 주식은 이제 유통업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내가 가공해서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있는 주식을 사서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줄 만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그 바닥에서 돌아서 무릎 정도, 내지는 이 발바닥을 조금 벗어난 발목에 있는 정도의 주식을 사야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걸 뭐 허리에서 사든지 어깨에서 사면은 저처럼 옛날에 다 물려가지고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지만 않아도 주식은 80%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물릴까?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다가 결국은 바닥에서 도는 턴어라운드 된 주식 중에 세력이 확실하게 진입한 주식 골라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어요. 가치 투자에서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고 하는데 결국 원칙은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라는 의미를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장대 양봉에서 사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점에서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장대 양봉이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장대 양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점이라고 사면은 이게 언제 상승할지 그야말로 무지하설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릴 수가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장대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들어오면 시세의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 보였듯이 뭐 그 다음날 날아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점 대비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 오르는 게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고점 대비 저점이 좀 큰 상태에서 오르는 게 더 많이 오를까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뭐 4분의 1 토막 난 그런 주식이 턴어라운드 된 게 많이 오르죠. 탄력이 더 좋다. 네, 훨씬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 그 매수 원칙 첫 번째가 물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식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손절하지 않으려고 4차에 걸쳐서 분할 매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안 한다. 단지 딱
하는 경우는 세력이 이탈하는 경우, 세력이 저 종목을 버리고 네. 가는 경우에는 나도 그거를 할 수 없이 떠나야 되잖아요. 세력과 함께 가야 되니까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6월부터 거래를 재개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산 종목 중에는 세력이 떠난 종목이 없어가지고 손절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력이 이탈하는 신호면은 뭐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샀어요. 뭐를? 샀는데 이게 내일 음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오늘 발생한 거래량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큰 음봉이 생기면 그거는 나도 팔아야죠. 손절을 해야죠. 눈물을 머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늘려도 거래량이 없으면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20, 30% 빠져도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매수로 하다 보면 이게 돌아올 때는 예. 또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크게 할 수가 있죠.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치 투자자고 차트를 안 보는 투자자인데 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네. 손절 안 한다. 예. 제가 생각에는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는 차트를 안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같은 투자자는 그 기본적 분석을 안 합니다. 가치 분석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과 극은 통한다. 극과 극이 통했어.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한번 또 느끼네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그 워런 버핏도 제일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다. 예. 그런데 저도 제일 원칙이 돈을 안 잃는 겁니다. 세력이 돈을 넣은 거가 이게 확실한 보험이고 담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안 잃어야 되겠다. 여지껏 누적 손절액만 11억인데 이제 더 이상 돈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에 고점 위주에서 이제 저점 위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떤 건가요, 이제? 다음 목표는 제가 올해 뭐 하느님이 도와고 운이 좋아서 큰 13억이라는 돈을 10월까지 벌었었는데 제 원래 목표는 매년 100억 이상 단기 매매로 버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살면은 주식 자산을 1조 이상 보유하는 거를 그쵸? 그렇게 하고 되겠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제가 올해 65세인데 매년 20% 내지 30%의 수익을 거둔다면 그 1조 이상을 가능하죠.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워런 버핏도 65세 이후에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78세에 처음으로 포브스에서 인정하는 세계 부자 리스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워런 버핏과 같은 꿈을 갖고 하루하루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 아, 또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럼 저희 투자자들 요새 또 증시가 코스피도 많이 빠지니까 네. 많이 또 상심이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포기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고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12번 깡통을 차고 코로나 사태 때 깡통 차고 포기했으면 오늘과 같은 날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2번 깡통 찰 때마다 느낀 게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은 끝났다. 예. 도저히 회상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주식시장 안 망하고 계속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등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요새 종목별로 다 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30% 이상 물리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반등하기 시작하면 뭐 빨리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12번 깡통 찬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좀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되게 힘든 장에 또 응원의 한마디 감사합니다. 예, 책 잘 읽어보겠습니다.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